안녕하세요. 가까운 회계사 안호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좀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개념이 어떤 건지,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는 영상 컨셉으로 좀 찍어 봤었는데, 그것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사업을 한다 또는 내가 법인에서 뭐 세금 재무 회계나 세무 쪽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특히 이 영상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회사가 많은 거 아시나요?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2017년, 지금 제적 기간이 지났지만 2018년 이후로 고용이 많이 증가가 됐었더라고요. 주변 회사들이 보니까 요즘은 다시 고용이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지만 2017년 이후로 작년까지 진짜 정말 고용이 많이 증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 말 그대로 고용이 증대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라는 의미예요. 고용이 증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적용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서 먼저 나서서 적용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납세자가 자기가 고용증대가 되었으니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내리고 판단을 해가지고 신고한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통해 가지고 세금 환급을 받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혹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나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렴풋하게라도 조금 느낌을 느끼실 수 있게끔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은 본인의 이제 세무대리인 또는 뭐 세무 조정을 이제 맡아주는 회계법인, 세무법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달라라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증대에 이제 어떤 모든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다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뭐 어떤 직원이 늘어나면 고용증대가 적용이 되는지 그걸 이제 한번 본인이 좀 느끼셔야 돼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이 중소인지 중견인지 또는 그냥 일반 법인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용증대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라고 하면은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였었지만 갱신을 통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또 아까 얘기한 그 고용증대에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이제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무 대리인에게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대상인지 아닌지 정도는 어렴풋하게라도 잠깐 느낌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그래서 중소, 중견, 일반인지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또 다 다르고 대상도 좀 다릅니다. 근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외에 또는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등등 이제 좀 특수한 케이스의 고용 외에는 딱히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청년이 아닌 뭐 만 30세 이상 넘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직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 이제 고용증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 만 30세 밑으로 좀 젊은 직원을 많이 채용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고용증대세 공제가 적용이 가능하니 그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나 중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규직 외에도 그냥 일반적인 직원을 채용을 많이 하더라도 다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 금액은 중소나 중견이나 일반이나 이제 또 공제 금액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용을 한 명 증가시켰다, 두 명 증가시켰다, 세 명 증가시켰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은 이제 청년만 증가된 거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그 공제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 공제 금액은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에서 봅시다. 보면은 400만 원 공제가 됩니다. 한 명당 400만 원이 되고, 중견 기업은 800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1,100만 원이 한 명당 공제되는 금액이에요. 청년 아까 정규직이. 네, 일반 그리고 청년 외에 이제 상시 근로자 이제 직원을 채용하셨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일반 법인은 공제 금액이 전혀 없고 중견기업은 한 명당 450만 원, 근데 중소기업은 이제 수도권 내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700만 원, 770만 원. 이게 과거의 세금을 돌려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규정은 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조금씩 또 틀어졌을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고용증대세 공제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고용 이걸로 통해서 환급받는 세액이 엄청나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제가 청년을 10명 고용했는데 제가 중소기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청년 한 명당 얼마였죠? 1,100만 원인 거잖아요. 1,100만 원이니까 10명 하면은 1억 1천만 원이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용증대세 공제는 그 제가 고용한 그 수를 유지를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 같은 경우는 2개년을 해줘요. 제가 1년을 아까 얘기한 이제 청년 1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아까 일반 같은 경우는 한 명당 400만 원, 10명이면 4천만 원 공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받았어요. 근데 2019년도에도 그 고용한 수를 감소하지 않고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18년도에 받은 4천만 원을 19년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더 고용이 증가됐다면 또 증가한 분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은 2번, 그리고 이제 중소나 중견 같은 경우는 또 3번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아까 중소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10명을 채용을 했는데 한 명당 1,100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그 1억 1천만 원을 2018년도에도 받고 2019년도에도 받고 2020년도에도 3번 3억 3천을 받는 거예요. 이 고용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제가 이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가 있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고 이렇게 세금을 환급 받아가지고 직원의 복지라든지 사업을 더 번창하는데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이렇게 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수가 아까 유지가 되면 공제를 더 해주는데 고용 수가 감소한다.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2018년도에 10명을 뽑았는데 2019년도에 10명이 다시 다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2018년도에 받았던 공제 금액이 그대로 2019년도에 다시 토해내도록 추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들쑥날쑥이 또 심하다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고용증대세 공제를 받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업체력 대책이 되더라도 계속 고용 수가 그래도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받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법인의 직원 수라든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래도 대체로 증가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일반인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또는 중소나 중견이야. 그럼 무조건 증가하고 있으면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시 근로자 이 수 계산인데 결국에는 1년에 몇 명이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조특법, 조세특례 제한법과 시행령에서 이제 좀 정리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산 이미 공제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재계산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이제 막 검토했던 회사들 중에서 이미 고용증대세 공제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또 재계산을 해보면 조금 오류가 있어서 추가로 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가지고 직원 수가 증가한다 싶으면은 본인의 세무 대리인에게 한번 검토를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용증대는 솔직히 좀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그런데 또 고용증대 사례가 또 많이 올라와서 또 Q&A도 정리도 사실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런 Q&A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또 필요하다면은 또 댓글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용증대세 공제에 조금 느낌이 좀 와 닿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기억하세요. 딱 그
직원 명단을 딱 한번 가져오셔가지고 직원 수가 과거부터 증가하였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고용증대 외에도 근로소득증대라든지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도 상시근로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상시근로자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한 이제 직원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고용증대와 근로소득증대와 미완료소득 법인세 나오는 또 상시근로자는 조금씩 개념이 다릅니다. 조금씩 개념이 다르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근로소득증대 말 그대로 근로소득이 증대하면 세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인건비를 또 이제 증가시켜주면 법인세액을 줄여주는 세공제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미완료에 나오는 이제 상시근로자 개념도 사실 이제 미완료 소득, 그러니까 이제 한료되지 아니한 이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남는 부분인 건데, 거기에 이제 임금 증가 금액을 좀 차감시켜 주는데, 말 그대로 임금 증가, 그러니까 또 임금이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증대는 말 그대로 고용 수, 내가 직원을 더 채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근로소득을 요건으로 보냐 안 보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증대와 이제 미완료 소득 법에서 나오는 그 상시 근로자는 과거에는 뭐 1억 5천, 최근에는 이제 7천, 8천 이렇게 그 이상의 소득을 받으면 애초에 제외하는 게 하나 요건으로 더 들어가 있고, 고용증대는 소득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을 안 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더 많은 수가 이제 카운팅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오류가 자주 나오는 거는 이런 상시 근로자라는 똑같은 이름 어떻게 보면은 명칭을 쓰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의 이제 그 각각의 세공제에 나오는 상시 근로자 간의 차이를 당시 이제 세무 대리인이 놓쳐서 조금 발생하는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알려드렸고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권행사 아나택이었습니다.